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입니다. 저는 나은수 기자고요. 지난주 HMM 매각이 최종 결렬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던 하림그룹과 매각 측 산업은행이 약 7주간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매각 결렬 이후에 산업과 해양수산부는 당장 매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이슈 체크 시간에서는 HMM에 관련한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번 매각이 결렬된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또 펼쳐질 HMM 인수전에 걸림돌은 없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돌고 돌아 대기업이 인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과거에 인수 후보군과 그리고 또 최근에는 하나오션까지 이렇게 인수 후보군으로 말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수가 결렬된 표면적인 이유는 돈에 있습니다. 사실 하림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을 때부터 자금 조달에 의문부호가 붙었었거든요. HM의 매각 가격은 6조 4천억 원인데 하림의 계열사 돈을 다 끌어서 확보할 수 있는 게 한 3조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JKL 파트너스나 다른 은행 같은 외부의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렇다 보니 하림은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된 이후 뚜렷한 인수 계약을 공개하지도 못했습니다. 돈은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양측 간의 강대강의 대립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수자 측인 하림은 자신들이 이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요구들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매각자 측인 산은과 해진공은 이번 매각에 대해 잡음이 끊임없이 들리다 보니 조금 더 꼼꼼하게 매각 과정을 살펴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하림 측을 보면요, 보통 매각 협상 과정의 경우에는 하림 같은 우선 협상 대상자와 우선 협상 대상자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협상 대상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협상자 다음에 협상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매각 과정을 보면요, 산은이 사전에 정한 HMM의 예정 가격보다 밑도는 가격을 쓴 곳은 그냥 탈락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차순위 협상 대상자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6조 2천억 원 정도가 산은이 정한 가격이었는데 하림과 같이 붙었던 동원그룹이 이것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쓰게 되면서 아예 이번 협상에서 배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차순위 협상 대상자라는 게 없는 걸 알고 있는 하림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또 해진공과 달리 산은은 HMM의 신속한 매각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요구하는 JKL 파트너스의 3년 엑시트 이런 조건들을 다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입장을 굽히지 않았을 걸로 보이고요. 매각자인 산은과 해진공 입장에서는 이런 협상을 들어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우선 이번 인수 과정에서 HM 노조라든가 해운협회 등등 다양한 내부 관계자들이 하림 측의 인수를 엄청 반대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각자 측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만약 하림 측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돈 없는 하림의 국가 기관 산업을 매각했다, 졸속 매각이다, 이런 비난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림의 요구를 들어줬는데 만약에 나중에 HMM이 다시 위기에 빠지게 되면 산은은 감사원의 감사나 국정감사까지 감수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하림의 요구를 조금도 들어줄 수 없었을 겁니다. 결국 하림의 HMM 인수는 무산이 됐고 산은과 해진공은 다시 매각자를 찾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당분간 매각을 추진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보도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매각자 측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매각 역시 쉽지도 않을 것으로 보여요. 우선 전환 옵션이 붙어있는 영구채 이슈가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전환사채는 사채로 발행됐지만 투자자가 원할 경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하고요. 이 표는 현재 HMM의 미상한 전환사채 현황을 정리한 내역인데요. 지금 산은과 해진공을 상대로 발행한 총 1조 6,800원어치의 전환사채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3억 3,600만 주의 신주가 발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콜옵션이라는 건 HMM이 이 전환사채를 조기 상환할 수 있는 날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콜옵션이라는 건 HMM이 전환사채를 조기 상환할 수 있는 날짜이긴 하지만 HMM이 현금으로 조기 상환을 하고 싶어도
투자자한테 주식 전환에 대한 우선권이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때처럼 산은과 해진공은 콜옵션 기간에 맞춰서 주식을 전환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주식 전환 가액이 5,000원인데 지금 HMM의 주가가 한 18,000원 정도,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이 전환 가액의 3배 이상을 지금 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을 전환을 하지 않게 될 경우 배임 우려가 있다는 게 사는 측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또 3억 3,600만 주가 신주로 전환되게 되면 산은과 해진공의 지분이 71%가 되면서 매각이 더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이 한 50% 조금 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향후에 71% 중에 51%만 매각하는 딜 구조를 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인수 후에도 인수자는 뭐 또 산은과 해진공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HMM을 인수하려는 쪽에서 인수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러는 상황에서 또 매각 주체인 산업은행과 이제 해양진흥공사의 이해관계도 살짝 다릅니다. 매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쪽은 해양진흥공사이거든요. 그리고 보도를 보시면 2월 8일의 매일경제 보도인데요. 이번 매각 과정에서처럼 해수부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주인 찾아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결국엔 이번 매각 과정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건 산은이 아니라 해수부였다는 것을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HMM의 지분은 해진공에 있지만 해진공의 해양수산부, 그러니까 해수부의 산하기관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는 측은 좀 빨리 매각하고 싶은 것으로 보여요. 그중 하나가 BIS 비율 때문인데요. BIS 비율은 은행의 자기 자본을 위험 자산으로 나눈 값인데 조금 어렵죠.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BIS 비율이 높을수록 건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금감원이 권고하는 수치는 13% 이상이고요. 그러니까 13%보다 높으면 건전하고 조금 낮으면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산업은행의 BIS 비율이 HMM의 주가랑 관련이 있는 상황입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작년에 말하길 HMM의 주가가 1,000원이 떨어지면 BIS 비율이 0.07% 하락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럼 이 하락폭 0.07%의 이 하락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은의 작년 3분기 BIS 비율은 13.75%로 2분기 대비 0.36%포인트 떨어진 상황이고요. 현재 산은이 대주주로 있는 한국전력의 상황이 안 좋다 보니 HMM을 매각해서 BIS 비율을 끌어올릴 생각이었는데 결국 협상이 결렬되면서 지금 산은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공기업 체제 하에 HMM이 계속 있다 보면 경쟁력이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해운 업황이 이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제가 둔화되면서 우선 물동량이 준 상황이고요. 통상 해운업이 대형 선사들끼리 노선이랑 영업 조건을 같이 공유하는 해운 동맹이라는 걸 꾸리는데 지금 HMM이 속해 있는 디얼라이언스라는 해운 동맹이 깨지기 직전입니다. HMM도 다시 다른 해운 동맹을 찾아야 하는데 이렇게 급격히 변하는 상황에서 공기업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HMM이 자체적으로 투자 계획을 밝힌 적도 있는데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까지 15조 원을 투입해서 대형 컨테이너 선박 발주, 선박 포트폴리오 다각화, 물류시설 확충 등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느낌보다 예금 같은 금융상품에 그냥 돈을 쟁여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HMM의 2022년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는 현금 흐름표인데요. 제가 2022년부터 지금 보여드리는 건 HMM이 15조 원 투자 계획을 밝혔을 시점이 2022년 초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현금 흐름표를 보면 투자 활동에 총 4.8조 원을 투입을 했는데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취득에 4,500억 정도 썼고요. 이에 반해서 금융상품과 장기금융상품, 이제 예금 같은 상품에는 단기금융상품 1.7조 원, 장기금융상품 취득을 한 1.8조, 그러니까 3.6조 원 정도를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에는 금융상품의 처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만기가 돌아온 예금 같은 게 14조 원 정도 됐다는 의미인데, 그것보다 더 많은 15조 원을 이제 금융상품에 다시 넣은 것으로 보이죠. 물론 이제 자산 취득이 이제 1.7조 원 정도로 늘긴 했는데, 전년 대비 늘긴 했는데요. 2026년까지 15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거와 비교하면 굉장히 좀 적은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매일경제 보도처럼 공기업 체제 하에 있다 보니 투자에 뚜렷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번에 하림의 HMM 인수 무산이 의미하는 바를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앞으로 하림 같은 중견기업이 HMM 인수 후보에 오르긴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림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을 때 새우가 고래를 삼킨다라는 보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결국엔 이번에 새우가 고래를 삼키지 못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산은과 해진공이 새우에게 인수 기회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해운업을 연구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번 인수 불발이 자이든 타이든 매각 측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 같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은 HMM의 인수전에 뛰어들지 말라는 일종의 시그널을 준 것 같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매각자를 찾을 때 앞으로 산은과 해진공은 더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적합한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 협상이 결렬되는 게 당연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또 협상이 결렬되면 그때는 화살이 산은과 해진공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현재도 많은 언론에서 이번 인수 불발의 책임을 매각 측에 돌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잠깐 기사를 보고 가면요, 동아일보의 기사인데요. 국내 해운업계의 재편이 시급한 상황에서 약 7개월 동안 입찰을 진행하며 시간을 허비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라는 내용도 볼 수 있고요. 매각이 무산된 데에는 관계기관 모두의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라는 이제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기관은 매각자 측인 산은과 해진공을 의미하고요. 산은은 연구체 물량이 남아있는데도 입찰 공고상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담지 않아 시장에 빈축을 샀다라는 내용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해진공은 전세계 해운업의 재편 국면에서 아까 말한 이제 그 얼라이언스 해운 동맹을 얘기하는 겁니다. 빠른 결정이 필요한데도 지나치게 세세한 조건들을 요구하면 소모적인 협상을 이어갔다, 이런 내용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또 인수자를 찾고 불발이 될 경우 이 비난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그러다 보니 산은과 해진공 모두 다음에는 더 신중하게 인수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또 지금 나오는 건 돌고 돌아 인수를 할 곳이 대기업밖에 없을 거다, 이런 보도들이 조금씩 나오는 상황인데요. 구교훈 한국국제물류협회사 회장은 제대로 된 거버넌스와 재무력이 있는 대기업이 HMM을 인수해야 HMM의 정상화 및 해운산업 발전을 깨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겠지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HMM의 몸값이 7조 원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인수 후에도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는 곳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대기업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옛날 인수 후보군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다시 언제 매각 공고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어쨌든 과거의 인수 후보자들은 포스코, 현대글로비스, CJ 이 정도가 나왔었고요. 최근에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오션 이야기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과거 사례들을 살펴보면 가장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왔던 곳은 포스코 그룹인데요.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과거 해운업 진출을 진지하게 고려한 적이 있기도 했고요. 또 그룹 내에 물류 조직을 통합한 포스코 플로우를 작년에 출범을 하기도 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호주 광산에서 석탄을 받아오는데 HMM을 인수하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다만 그때와 지금 상황이 다른 것도 있어요.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주력 철강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2차 전지가 그룹 차원에서 키우는 분야이고요. 근데 앞으로 2차 전지 산업에도 대규모 투자 비용이 들어갈 텐데 HMM 인수에 6, 7조 원을 쓰겠느냐, 이런 시각이 현재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현대글로비스도 과거부터 꾸준히 인수 후보군에 오르는 기업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HMM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해운업을 영위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HMM을 이끄는 김경배 사장이 과거에 현대글로비스를 이끈 적이 있어서
일각에서는 이를 염두에 두고 사는이 대표이사로 선임한 거 아니냐 이런 추측들도 과거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인수전이 펼쳐졌을 때 현대글로비스는 HMM 인수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긴 합니다. 그때 모빌리티 운송, 그러니까 자동차 운송에만 집중하겠다는 게 당시 입장이었고요. 또 생각보다 현대글로비스의 매출 비중 중에 해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시너지가 생각보다 안 날 수가 있다는 의미죠. 올해 3분기 보고서를 보더라도 해운업 비중이 16%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물류, 그러니까 국내 물류와 유통이 83%로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현대글로비스는 HMM처럼 컨테이너 선박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고 자동차를 운반하는 자동차 운반선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분야라는 거죠. CJ 같은 경우에는 살짝 짚고 넘어가면 워낙 육상 운송망이 탄탄한 곳이다 보니까 해상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면 시너지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 때문에 인수설이 돌았습니다. 다만 지금 CJ가 계열사 CGV 상황도 굉장히 안 좋고 이쪽 자금을 이제 수혈하다 보니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떠오르고 있는 게 하나오션인데요. 하나오션은 하나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뒤에 사명을 바꾼 곳이고요. 잠깐 기사를 보시면 지난달 28일 서울경제 단독 보도인데요. 하나오션이 연내 해운사를 설립하고 해운업에 공시 진출한다는 내용이고요. 해운사 중 최초로 이제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라는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이제 해운사를 설립할 계획인데 아직 자회사로 두는 방안도 하나오션의 자회사로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라는 내용도 보실 수 있고요. 결국 친환경 해운사를 세우겠다는 건데 사실 HMM도 지금 친환경 선박을 늘리는 상황입니다. HMM은 작년 초에 HD 한국조선해양한테 친환경 선박 이라고 불리는 메탄올 선박을 7척 주문을 넣기도 했고요. 앞으로 꾸준히 선박 비중을 높여서 친환경 해운사로 거듭나겠다는 게 HMM의 계획 중 하나입니다. 하나오션이 설립하게 될 친환경 해운사와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죠. 다만 인수를 하더라도 이 리스크는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해운업과 조선업 모두 친환경 선박이 대두가 되면서 발주가 꾸준히 늘 것이 예상이 되지만요. 사실 조선과 해운은 사이클이 같이 도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운업이 잘 돼서 해운사가 선박 발주를 늘리면 선박을 만드는 조선사도 호황기에 진입하는 구조이고요. 반대로 경기 침체가 되면 이제 운임료가 꺾이면 발주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사이클이 같이 도는 거죠. 해운사나 조선사 모두 침체기에 수조원의 적자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문도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처럼 아예 처음부터 해운사를 새롭게 설립하고 조금씩 선박, 친환경 선박을 늘려서 덩치를 키우는 게 하나 측에 유리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한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하림그룹의 HMM 인수 불발이 왜 됐는지부터 앞으로 잠재적 인수 후보군까지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HMM이 현재 우리나라 유일하게 남은 국적 선사이기도 하고 해운업이 이제 우리나라 수출 산업의 이제 근간이 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아주 적합한 세주인을 다시 찾기를 바라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